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 언론연합 리포터 반혜입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듣는다. 오늘은 대전 서구울에 도전장을 낸 윤석대 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대 예비후보는 충남대 총학생회장과 대전예술고등학교 이사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코스콤 전무를 역임하는 등 사회활동을 열심히 활동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어릴 적 이곳 둔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삼천교 바로 앞에 남성공원 아래입니다. 지금 남성공원 바로 아래에서 저희 아버님이 양계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둔산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계장을 저희 아버님이 하셨는데 양계장집 닭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닭집 둘째 아들이 저 윤석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이후에 둔산 지역이 그 후로 개발되어 오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둔산동이 개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원토막이로서 이 지역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지금 이 지역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부동산 값도 하락하고 있고 교육 1번지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교육 1번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비교를 해볼 때는 그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서 이 지역의 새로운 개발과 비전을 저는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적임자로 저 윤석대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들과 정책이나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먼저 저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다녀보면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직접 지역 시민들을 만나봐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용문동에 있는 전자상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거기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도 많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거의 폐허 수준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4, 5층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1, 2층도 문 여는 가게가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상인들은 진짜 얼굴에 그늘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하기가 죄송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대전의 경제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곳도 있긴 하지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경제 살리는 것을 제1기치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대표 제1 공약을 인터넷 충청은행의 설립을 제1 공약으로 삼았고 대표 제2 공약을 월평동 중고 자동차 매매 전시장을 다시 재개발해서 주차장을 좀 더 넓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을 판매 편의시설을 좀 확충하고 사무실을 보다 넓게 확충하고 그래서 상인들의 편의와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 4, 5층의 여유 공간을 아이들과 함께 둔산 지역에 보면 아이들과 함께 갈 데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아빠들은 일요일날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안 하니까 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주말에 애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3, 4, 월평동 자동차 전시장 3, 4, 5층에 테마파크, 교육체험 테마파크를 설립하고자 공약하였습니다. 흔히들 지금 이제 특정 상호이긴 하지만 키자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놀고 또 교통체험도 하고 안전체험도 하고 직업체험도 하고 그래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님들이 이런 둔산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 공약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열 효율의 낭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본 전제 조건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모든 제 역량과 능력을 집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이 되신다면 꼭 이루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둔산 지역이 지금 너무 정체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이 세종시나 유성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25년 전에 이 둔산동을 개발할 때 대전 시민들이 뭐를 걱정했냐면요, 구도심이 너무 쇠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둔산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개발되고 그 유성이 또 새롭게 개발되면서 이곳 둔산 지역이 과거에 구도심처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치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해결할 과제를 물론 지역민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이곳 둔산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정부 3청사만 달랑 지어놓고 공무원들 좀 와서 근무하게 해놓고 그 후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무대에 가서 올바른 문제제기를 해서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저는 사실 구도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도심이 큰 문제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또 다른 부분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젊은 층에서 계속 구도심에 오히려 좀 더 부각시켜서 구도심에 있는 이렇게 추억거리를 일부러 찾는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일부러 구도심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부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오르신 말씀 같고요. 그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추억을 찾기 위해서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가장 큰 추억은요, 그 대전시에 그 당시에 그 매주 토요일마다인가 그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끼리 놀러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모임도 갖고 구경도 하고 이런 추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물론 차 없는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구도심을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나 그런 또 바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둔산 지역에 이제 그런 둔산 지역도 이제 25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상인들께 뭐 제가 얘기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차 없는 거리 말고도 구도심에 무슨 뭐 장미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뭐 태극기를 다 꼽아놓고 뭐 애국거리라든가, 그래서 지금 뭐 둔산동에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음식점, 그 다음에 뭐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리를 좀 특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그 상인들하고 같이 상인회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인들이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뭐 여기 지방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뭐 시장들이 같이 함께 고민한다면 이런 그 지금 쇠퇴하고 있는 둔산 지역도 그런 형태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구도심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금방 좋은 현상, 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구에서 새누리당 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지요? 네. 예, 뭐 정치하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현재 예비 후보가 5분이 저를 포함해서 5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공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경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으로 볼 때는 아마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아마 그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선두의 그룹에 좀 속해 있습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를 제가 자체도 해보고 다른데 이제 여론조사한 거를 이제 듣기도 해봤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문제는 이제 상대 유력 후보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윤석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현재 불리하지만 경선을 해서 1, 2위 간 격차가 10% 미만이면 본선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고 주변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본 결과 이 지역의 다수적인 여론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위 간 결선 투표를 가게 된다면 충분히 제가 후보자가 될 그런 상황이라고,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신다면 본선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을 이기실 수 있는지 네, 한번 감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뭐 저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지역 여론을 종합해본 결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지금 현재 오늘 투표에도 제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국민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들이 다 없앴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절반이라고 줄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 윤석대가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사연을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정치가 필요하다면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 넣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조금은 기대할 만큼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과 이 서구를 우리 정치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뜻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서구 정치에, 대전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 그리고 중앙 정치 무대에 가서 자기 할 말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윤석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함께해 주신 새로운 힘이 되어줄 윤석대 예비후보자에게 감사드리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